김 여사의 건물 1층 부동산 중개사무소였습니다. 90세가 넘은 김 여사는 오늘도 사무실에 출근했습니다. 김 여사가 평생 일궈온 부동산 제국의 상징적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직원인 장남 태준에게 말을 합니다. 태준아, 회사 손익이 이상하다. 이번 달 손실이 얼만 줄 아니? 영수증 처리는 어떻고? 김 여사가 진중하게 말했습니다. 태준은 직원들 시선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어머니가 뭘 아신다고 이러세요? 목청을 높였습니다. 사무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내가 지금 뭐라고 했니? 태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늙어서 정신도 없으면서 참견만! 92세 어머니를 향해 쿵쾅거리며 위협적으로 다가갔습니다. 손가락질까지 했습니다. 김 여사의 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직원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이런 폐륜아가.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태준은 돌아서며 사무실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4월 초 서울 강남의 한 고급 한정식 집이었습니다. 김 여사의 92번째 생일을 맞아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장남 태준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차남 태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억지로 지어낸 웃음이 얼굴에 걸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정말 좋은 날이네요. 태식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시선은 계속 벽시계를 향했습니다. 언제 끝날지 궁금한 듯 했습니다. 반면 막내 태연은 달랐습니다.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김 여사는 태연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우리 막내가 제일 착해. 그때 태연의 아내 며느리 지영이 케이크를 들고 왔습니다. 시어머니, 생신 축하드립니다. 큰 며느리와 둘째 며느리는 지영을 힐끗 쳐다봤습니다. 못마땅한 표정이었습니다. 마치 지영이 너무 나서는 것처럼 여기는 듯 했습니다. 자, 이제 촛불 끄세요. 지영이 밝게 말했습니다. 김 여사는 천천히 촛불을 불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이의 시선이 김 여사에게 집중됐습니다. 하지만 각자의 마음속은 달랐습니다. 태준과 태식은 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재산이 얼마나 될지 궁금했습니다. 그러나 막내 태연만은 어머니의 건강을 진심으로 걱정했습니다. 생일상이 끝난 후였습니다. 김 여사가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얘들아, 엄마가 할 얘기가 있다. 새 아들의 시선이 일제히 김 여사에게 향했습니다. 공기가 순식간에 무거워졌습니다. 며느리들도 숨을 죽였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나이가 많잖니. 그래서 결정했다. 너희 셋에게 각각 100억씩 건물로 증여하기로 했어. 태준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태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김 여사가 덧붙인 말에 분위기가 급변했습니다. 다만 태연이는 좀 더 줄 생각이야. 그동안 제일 날 잘 돌봐줬거든. 태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태연이한테는 150억짜리 건물을 줄 거야. 그리고 이 집도.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태준과 태식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공정하지 않다는 생각이 얼굴에 드러났습니다. 태식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아들인데요? 김 여사는 단호했습니다. 아들이긴 하지. 하지만 너희가 시간이 없을 때 우리 막내가 집안일도 하고 날 돌봤다. 태준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어머니, 막내 편에는 지나치십니다. 그때 태연이 당황해서 말했습니다. 형들, 그런 소리 하지 마요. 어머니께서. 너는 가만히 있어. 태준이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지영이 태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태연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태준과 태식이 어머니 집을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험악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다시 생각해 보세요. 태준이 딱딱하게 말했습니다. 저희가 뭘 잘못했습니까? 김 여사는 태평하게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잘못한 게 없다고? 그럼 언제 어머니한테 안부 한번 물어봤니? 태식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막내가 뭘 했다고 더 줍니까? 우리도 아들 아닙니까? 아들이긴 해. 하지만 자식 노릇을 했냐는 거야. 김 여사의 목소리도 날카로워졌습니다. 태준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어머니는 왜 이렇게 불공평하십니까? 불공평? 내 놈들이 나한테 한 게 뭐가 있어? 김 여사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돈 달라고 할 때만 연락했잖아. 태식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막내만 챙기시겠다는 겁니까? 니들도 100억씩이면 됐지. 100억이 적은 돈이니? 남들은 잘 만져보지도 못할 돈이야. 김 여사가 쾅 하고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내 놈들은 돈만 밝히지 정은 몰라. 그때 마침 태연이 들어왔습니다. 집안의 험악한 분위기를 단번에 느꼈습니다. 무슨 일들이세요? 태준이 태연을 노려봤습니다. 내가 어머니를 꼬드긴 거지. 형, 그게 무슨... 태연이 당황했습니다. 이제 됐어. 태식이 분하게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끼리 알아서 해. 두 형이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김 여사는 가슴을 쥐고 주저앉았습니다. 태연이 급히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불길한 조짐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저녁이었습니다. 태준과 태식이 술을 한 병 들고 어머니 집을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다정한 척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요. 오늘은 같이 한잔해요. 태준이 억지 웃음을 지었습니다. 김 여사는 의아했지만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오랜만에 같이 마시자. 술이 몇 잔 오가자 김 여사의 정신이 흐려졌습니다. 평소 술을 잘 못 마시는 터였습니다. 그때 태식이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이거 한번 봐주세요. 이게 뭐야? 김 여사가 비틀거리며 종이를 들여다봤습니다. 상속을 다시 공평하게 하자는 합의서예요. 태준이 볼펜을 내밀었습니다. 김 여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안 해. 어머니, 그냥 사인만 하세요. 태식이 강요했습니다. 바로 그때 태연과 지영이 들어왔습니다. 지영이 상황을 한눈에 파악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지영이 종이를 낚아챘습니다. 태준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내가 상관할 일 아니야. 지영이 종이를 쭉쭉 찢어버렸습니다. 어머님이 술 드시신 상태에서 무슨 합의서예요? 태준의 눈에 살기가 돌았습니다. 태연을 향해 손가락질했습니다. 이제 내 놈은 우리 형제가 아니라 원수다. 태연이 후들거렸습니다. 형의 차가운 눈빛이 무서웠습니다. 지영이 태연의 팔을 꽉 잡았습니다. 집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큰 며느리와 둘째 며느리가 지영을 따로 불러냈습니다. 근처 카페였습니다. 동서, 어제는 좀 심했잖아. 큰 며느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지영은 담담했습니다. 뭐가 심했나요? 둘째 며느리가 비웃었습니다. 형님들 앞에서 그렇게 나서는 게 맞아? 어머님을 지킨 거예요. 지영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큰 며느리가 찻잔을 툭 내려놓았습니다. 내가 시어머니 치마폭 붙잡고 있으니까 얻어먹는 거지. 지영의 가슴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둘째 며느리가 덧붙였습니다. 우리도 나름 효도했는데 왜 막내만 편애하시는 거야? 지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적어도 저는 시어머니를 돈으로 보진 않아요. 큰 며느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뭐라고? 시어머님이 아프실 때 병원에 누가 갔나요? 밤새 간병한 사람이 누구예요? 지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둘째 며느리가 뜨끔했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지영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저는 가겠습니다. 뒤에서 큰 며느리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두고 봐. 지영은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집안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겠다고. 불안한 예감이 계속 엄습했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태식이 동네 약국에 들어갔습니다. 약사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면제 좀 주세요. 처방전 있으세요? 아, 그냥 잠 안 와서요. 태식이 어물거렸습니다. 약사가 의심스러운 눈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일반 의약품을 건네줬습니다. 그날 저녁 태식이 어머니 집에 갔습니다. 저녁을 해드린다며 부엌에 들어갔습니다. 몰래 약봉지를 꺼냈습니다. 이거면 푹 주무실 거야. 태식이 중얼거렸습니다. 국에 수면제를 타려던 순간이었습니다. 지영이 불쑥 들어왔습니다. 아주버님 뭐 하세요? 태식이 깜짝 놀라 약봉지를 등 뒤로 숨겼습니다. 아, 그냥 밥 좀 차려 먹으려고요. 지영의 눈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손에 든 게 뭐예요? 태식이 당황했습니다. 지영이 재빨리 약봉지를 낚아챘습니다. 이건 뭐예요? 태식이 비열하게 웃었습니다. 노인네 잠 좀 자게 해주는 거다. 지영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왜 이런 짓을 하세요? 별거 아니야. 그냥 푹 자시라고. 지영이 약봉지를 꽉 쥐었습니다. 태식의 진짜 의도를 직감했습니다. 어머니를 의식 잃게 하려는 거구나. 그리고는 생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지영은 약을 변기에 버렸습니다. 태식이 발끈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당신들 뭔가 꾸미고 있죠? 지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태식이 음침하게 웃었습니다. 대답 대신 집을 나갔습니다. 4월 7일 밤이었습니다. 태준과 태식이 또다시 어머니 집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술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눈빛이 험악했습니다. 어머니,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태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상속을 다시 생각해 주세요. 김 여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된다고 했잖니. 태식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왜 그렇게 고집 부리세요? 고집이 아니야. 내 생각이야. 태준이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나오시면 뭘 어쩌겠다는 거냐? 김 여사도 지지 않았습니다. 순간 태준이 어머니의 어깨를 붙잡고 흔들었습니다. 정신 차리세요. 90세 노인이 견디기는 힘들었습니다. 숱없는 가닥가닥의 머리카락이 앞뒤로 마구 흔들렸고 앙상하게 마른 손이 태준의 팔을 잡으려고 했으나 무릎이 꺾여버립니다. 야, 손 떼. 김 여사가 소리쳤습니다. 태식도 달려들었습니다. 어머니가 너무하시잖아요. 태식은 노인의 앞에서 마구마구 소리를 지릅니다. 92세 노인의 몸이 버틸 리 없었습니다. 돈이 그렇게도 좋으냐? 김 여사가 힘없이 말했습니다. 내 놈들 자식도 너희처럼 되리라. 그 말을 듣고 더욱 화가 난 태준이 흔들던 손을 놓았고 노인을 바닥으로 내팽겨쳐져 머리를 바닥에 부딪혔습니다. 순식간에 피가 흘렀습니다. 두 아들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태준이 떨리는 손으로 맥을 짚어봤습니다. 어머니. 태식이 다급하게 불렀습니다. 하지만 김 여사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급히 태연과 지영에게 전화했습니다. 마치 지금 막 발견한 것처럼 연기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119 신고가 들어온 지 1시간 후였습니다. 박 형사가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20년 경력의 베테랑이었습니다. 신고자가 누구죠? 박 형사가 물었습니다. 태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희가요. 막내 며느리가 발견했다고. 박 형사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현장 상황과 신고 내용이 맞지 않았습니다. 지영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형님들이 먼저 와 계셨어요. 언제부터요? 1시간 전쯤. 박 형사가 태준과 태식을 번갈아 봤습니다. 그럼 어머니가 쓰러진 걸 먼저 보셨겠네요? 두 사람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도 방금. 부검 결과는 며칠 후 나왔습니다. 김 여사의 머리에서 외상이 발견되었고 어깨와 목에는 멍들이 발견되었습니다. 단순 낙상이 아니었습니다. 박 형사가 증거를 하나씩 맞춰나갔습니다. 주변 상황, 증언, 동기까지 모든 것이 태준과 태식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결국 두 형제는 체포됐고 징역을 구형받았습니다. 법정에서 오열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결국 페류나로 감옥에 간 형제에게는 상속은 한 푼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드라마를 만드는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